해봅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지 하나를 만들려면 대단사가 막 치수재고 원단 잘라가지고 뭐 바느질 재봉틀질 하는 뭐 이런 사람이 수작업으로 바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공장에서 대량 양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게 그 유명한 산업혁명 시점이에요. 대량 양산이 가능해지고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공장이 생기고 인프라가 생기면서 대량 양산이 가능해진 뭐 그런 게 혁명이고 혁신의 시작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영상 주제가 아마 그런 산업혁명이랑 뭐 AI 혁명과 관련된 주제일 거란 말이죠. 이 AI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패권을 차지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 이 바지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구조랑 AI 시대에서 혁명이나 혁신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많이 공부하고 있고,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제가 공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뭐 인사이트 같은 걸 좀 알려드리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핵심부터, 과거에는 바지를 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튼튼한 바지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구조나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대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쨌든 산업혁명의 기전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혁명과 혁신과의 재분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핵심이 산업혁명이란 말이죠. 그 산업혁명 이후에 부자가 된 기업이나 사람이나 국가들을 좀 하면 나 혹은 우리 사회도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의 인프라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그러니까 개인 같은 이 소상공인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개인 혹은 기업 혹은 소규모 사업체가 넘볼 수 있는 분야나 업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영상쟁이, 영상노이의 그냥 흔한 편집자 출신이었다가 스튜디오 했다가 AI를 많이 쓰면서 여벽을 전환한 케이스인데, 내가 이제 이런 AI를 축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AI로 앞으로 어떤 게 바뀌게 될까를 조금 AI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소규모의 이제 거대 인프라로 막 몇백억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이 산업혁명에서 개인 단위에서 기업을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런 증기기관이라던가 전기라던가 석유라던가 화학이라던가 그 디지털 무언가로 인해서의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보면은, 동일한 시간이나 예산이나 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는 게 결국엔 핵심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식의 말하면 이제 장인이라던가 한 땀 한 땀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느낌보다는 양산형 청바지라던가 양산형 의류라던가 양산형 산업용 도구, 곡괭이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의 약간 핵심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청바지 브랜드에 뭐 리바이스 같은 브랜드가 있고 버버리 같은 브랜드가 있고, 그런 애들도 면직물을 대량으로 양산하거나 아니면 산업용 바지를 대량으로 양산에 성공하면서 그걸 잘 팔아서 거대 기업이 되었고 거대 자본을 확보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대량 양산하는 데 성공했고, 코카콜라도 음료수를 대량 양산하는데 성공했고, 그 음료수라는 게 물론 그 압구정이나 청담동 카페 가가지고 장인들이 바리스타 대회 우승한 사람들이 만든 음료수보다 맛은 없겠지만, 그렇게 코카콜라 같은 무난하고 맛있는 퀄리티의 음료수를 양산한 기업들이 각 혁명에서의 핵심이 되고, 그게 국가 단위로 커지게 되고, 그걸 선점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국가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레벨로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저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산업혁명 때 개떡상한 기업들 특징을 보면은 질 좋은 퀄리티의 특정 퀄리티 이상의 무언가를 대량 양산에 성공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AI 혁명 시대에도 이 대량 양산에 성공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최근에 들어서서 영상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는 그런 이제 섬유라던가 뭐 의류, 증기기관을 통한 뭐 이제 철도 만들고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이 됐었고, 2차, 3차로 들어가면서 뭐 전기, 화학, 섬유, 디지털, 반도체,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는 어떤 게 대량 양산이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특정 산업군의 디지털 콘텐츠,
앱이라던가 웹이라던가 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산업군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가 대량 양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대량 양산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지자체 기업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어떤 신제품 발표를 할 때마다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돈을 써야 돼. 그런 것들을 특정 퀄리티 이상의 그런 걸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 공장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글이나 영상이나 이미지나 뭐 음악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그런 디지털 공간의 모든 것들을 대량 양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그게 AI 기업이 하는 일이 아니냐, 뭐 클로드나 챗GPT 이런 회사들이 네가 아무리 뭐 영상 대량 양산 구조를 만들어봤자 밥그릇 뺏어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AI를 많이 안 써본 사람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좀만 써보면 아는데 얘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얘한테 청바지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바지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면 주머니 빵꾸가 나있고 바지 지퍼가 안 열려서 그 소중이가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의 바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되게 보안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기능적인 면에서 아직은 사람이 계속 뜯어고치지 않으면 얘는 부족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현재 주소고, 어떤 특정 산업군이나 어떤 특정 무언가에 최적화된 무언가를 뽑아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AI 모델이나 그런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 개인이나 작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사스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태가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곧 대체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런 것들을 막 회사들이 만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LLM 모델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하네스라던가 시스템들의 구조를 보면 아직 그렇게 완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해서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제 약간 얘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마탱이가 많이 간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 산업의 관점에서는 청바지 기업은 처음에 청바지만 만들고 선점이나 특허 등 제도적인 장치들이 엄청 이제 경쟁들도 많이 그게 달할 거고, 특정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AI라는 도메인 지식을 합쳐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나 취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산업은 발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 홍보팀에서 일하던 30대 김자반 씨가 AI를 통해서 코카콜라 홍보 영상을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AI 숙련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런 콘텐츠의 대량 양산 구조나 시스템이나 어플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이제 AI를 쓰면 쓸수록 깨닫는 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거에 따라서 구조가 바뀌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느낌이고, 그게 이제 인류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인간이 그렇게 새로운 기술의 변화나 발전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고, 그런 이제 산업혁명에 적응하거나 최적화되지 못해서 도태된 국가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고,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애들이고, 인간의 욕망이나 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약간 비교를 해봤을 때 AI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을 뿐더러 AI가 AI를 고치는 구조 자체도, 쉽게 말하는 그 매트릭스 구조 자체도 시기상조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기기관 나오고 공장 나왔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이제 야 그러면 고사리 나물도 공장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뭐 티셔츠도 공장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진짜 하는 애들은 얼마 없었을 거고, 시대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그 증기기관을 만드는 기업들은 영업을 그렇게 했겠죠. 네가 증기기관 우리 거 사면은 옷도 만들 수 있고 바지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어느 정도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증기기관을, 옷공장을 만들고 싶어하던 김자바씨가 사서 까보면 이거 결국 내가 다 결국 미세하게 옷 티셔츠가 나오게 고쳐야 되네, 바지가 나오게 고쳐야 되네를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도메인 지식의 수준이나 디테일 같은 걸 봤을 때 지능이나 지식의 노하우의 디테일 차이는 아직은 뭐 AI가 따라잡기도 좀 시기가 상조한 것 같고, 저마다의 영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라는 걸 축으로 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AI 산업혁명에서 백건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기질이나 적성은 타고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저로 치면 저는 영상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을 때 그 0단계에서 1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브랜딩의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단 말이죠. 지금 버버리는 명품 기업 비슷한 게 되었잖아요. 리바이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산업용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패션 기업이 돼버렸지. 그런 느낌처럼 그런 기업들의 행보나 변화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그 단계들이 있고, 사람마다 저마다에 맞는 잘 녹아들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그런 콘텐츠를 쏟아낼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백건을 잡을 거고, 그 사람들이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했는데, 한 땀 한 땀 옷을 수제로 만드는 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옷이랑 청바지 공장에서 찍어낸 옷이랑
퀄리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장인들이 만든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장인들이 AI를 볼 때 옷 잘 만드는 장인들이 청바지를 보는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장인처럼 옷을 만드는 거랑 옷 공장을 만드는 건 구조 자체가 다르고 어쨌든 누군가는 바지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모두가 장인들이 만든 무언가를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죽을 쳐봐서 영상 공장을 좀 청바지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의 핵심 가치, 디지털 콘텐츠나 뭐 다른 무언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가 진짜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까. 뭔가 되게 두서가 없었다. 여기까지.